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팽의장입니다.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1번과 2번 매물대가 무너졌죠. 그렇다면 3번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39K와 그리고 이 부근 39와 40K 사이 이 지지를 체크하면서 이번에는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데, 이 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뭐 저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을 강력 지지로 본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요. 이 구간이 무너졌을 때에는 상승세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전체 상승분 중에 382 구간을 깨고 나오는 반등은 그건 그냥 강세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이라 생각을 하고, 또 618 구간까지가 그 조정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뭐 이 그림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생각이겠죠. 그와 반면에 이렇게 가는 것, 이거는 크게 생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618 구간이나 아니면 이 밑에서 받치고 조금 뚫고 나오는 조정 반등에 대해서는 딱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반드시 이 39랑 40K 사이에서 지지가 나와야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. 일봉 차트에서는 어제 하락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고요. 현재는 도지코인이 아니라 이 도지봉을 띄고 있습니다. 뭐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뜻이긴 한데, 이게 종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좀 조심하면서 장을 보시고요. 어제 이 음봉으로 인해서 양봉은 다 이탈했다. 이제 남은 관점은 이 장대 양봉 하나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이 장대 양봉을 우리가 뭐 근거로 세울 때 사실 시가나 또 저가 깨기 전까지는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았다라고 체크를 하셔도 좋은데, 다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라인 있죠. 시가에 도달해서 뭐 깨냐 마냐 이 싸움이 되기 전에 강력한 지지 구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많이들 이 구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장이 반등이라면은 이 구간을 지켜내고 이제 반등을 줄 거예요. 하지만 이 구간을 지켜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반등이 안 그려진다는 말에 해당하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 뚫리면은 바로 그냥 시가를 만나러 가겠죠. 그렇다면은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제 하락이 나스닥의 하락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, 나스닥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봉 차트 보면은 어제 하락과 또 비트코인의 하락이 동일하죠. 그래서 비트코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나스닥의 하락도 동반되었다. 그러니까 전쟁 공포로 인해서 좀 완화되었던 분위기가 공포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나왔고,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닥 구간 있죠. 계속 지지를 보이던 이 바닥 구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바닥을 만나러 가기는 하는데 저는 이 바닥을 쉽게 뚫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역시나 이 러시아가 제가 좀 뒤통수 잘 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어이가 없는데 너무 그냥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어이가 없습니다. 보면은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거 맞거든요. 그런 국가들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 뒤에서 돌아보면은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매번 증명해 왔죠. 뭐 저번 대표적인 예로는 당 국가, 이 러시아 국가가 크림반도를 먹었을 때랑 이 패턴이 너무 동일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이 너무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. 바이든은 언제 태어났고 그런 것들 검색을 해봤는데, 이 기간이 아마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서 태어났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시기가 소련이 있었을 때죠. 대표적인 공산주의 체제 국가.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. 그래서 바이든이 보는 눈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좀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은 나스닥 차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. 나스닥 차트에서 우리가 강력 지지로 생각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죠.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반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,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뭐 안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내려주는 그런 차트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나스닥이 뭐 10% 무너진다?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차트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게 좋고요. 비트코인은 요즘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말이 전쟁이 터지면 15%가 빠진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가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니까
이 저가 있죠. 이 저가를 만나러 간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근거에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나 빈약한 것 같고 실제로 이보다 덜 떨어질 수도 아니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 보지 마시고 나스닥 차트 보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그냥 이대로 끝나냐, 비트코인 그냥 하락만 발생시키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냥 이 바닥을 계속 터치해주는 차트를 그릴 것으로 저는 아이디어를 애초에 제출을 했었어요. 그게 아니라 뭐 이 바닥이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. 바닥을 계속 터치해주는. 사실상 이 아이디어가 저는 17, 18년도 차트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우리가 17, 18년도 차트에서는 고점에서 정확히 한 70%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. 그나마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50% 정도가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현상은 바람직해요. 왜냐면은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승폭도 좀 줄어들었고 하락폭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뭐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바닥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근데 이 과거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해서 뭐 미래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말이 되냐,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차트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트가 나타내는 바는 여기에 그려드렸듯이 디센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디센딩을 나타내는 거는 거래량을 잘 보시면 좀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? 이거는 신규 매수자, 이 신규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는 말에 해당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고점이 높아질 수 없는 거고요. 이러한 고점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신규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.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?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좀 안 늘어난다? 그러면 고점을 높여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센딩 그리면서 하단에 깔려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무직성 상승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제 머릿속에 그려 넣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제 아이디어가 틀렸다면은 4월 전, 그러니까 2월, 3월 안에 이 고점을 찍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나와야 합니다. 하지만 기간도 짧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차트를 그리다가 뭐 바닥을 찍으러 가는 시기를 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런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려하고 있는 그 패턴은 이제 이번 연도 여름쯤에 뭐 만약에 바닥 횡보 아이디어가 진행된다면 이 여름 쪽에 한번 쏟고 그 다음에 우상향 진행시키는 이 차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틀릴 때도 많고 또 제 아이디어가 좀 벗어날 때도 많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번 장에서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포트상 50%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으셔야 되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해졌다, 뭐 10% 삭감됐어. 근데 그 10%는 단타 비중으로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비중을 실시간 매매에 두지 마시고 만약에 틀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뭐 상승 유효하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바닥권 아이디어로 간다면은 이 차트 보시면서 다 지워볼게요. 이 과거 차트 보시면서 신규 매수자 또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었을 때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무조건 지키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엔 쌍봉으로 좀 피날레를 찍었고 과거 같은 경우 또 13,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쌍봉 느낌보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피날레를 찍어버리는 차트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. 하지만 그 형태는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이제 금요일 밤인데 다들 불금 잘 보내시고요.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은 종목 진단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만약에 많이 물리셨다, 특정 코인을 담았는데 나 비중 진짜 많이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신청하셔서 포트 상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